신협 같은 곳은 나가기 힘드니까 월세를 올리면 되겠네요. 월세를 뭐 모르겠습니다.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이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 다음은 제가 10억짜리 상가를 1억 원에 매입 가능한가요? 제가 저번 주에 이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10억 상가를 1억 원에 매입 가능할까요? 이거예요. 자, 요 상가죠, 요 상가. 이 상가가 뭐냐면은 감정가가 1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7억이 있습니다. 7억 원. 위치가 어디냐? 여기 안산.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안산 신협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0억짜리 상가를 어떻게 1억 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9억입니다. 9억.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낙찰을 받으면 인수를 해야 할 금액, 그러니까 쉽게 물어주어야 할 금액이 9억 원입니다. 경매에서는요, 인수할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 끼고 매매 3억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 매입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죠 우리가? 1억 필요하죠. 1억. 맞죠? 우린 1억 필요한 거예요. 1억. 1억 원. 그러면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10억짜리 상가에 9억이 있다. 세 끼고 매매 똑같은 거예요. 세 끼고 매매. 그럼 우리는 이 상가를 얼마 있으면 매입할 수 있을까요? 9억이 껴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1억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세 끼고 매매거든요. 10억 아파트 전세 9억 매입할 때 필요한 금액은 1억 원. 그렇죠. 똑같습니다. 10억 상가 보증금 9억 원 매입할 때 필요한 금액은 1억 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등록세는 10억 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1억에 구입하고 해서 1억에 취등록세 내는 거 아니에요. 10억에 대한 건 냅니다. 근데 요건 일단은 뒤에 두고요. 자, 우리한테 팩트로 필요한 거는 얼마냐? 1억 원이에요. 1억 원. 10억짜리 상가를 매입하는데 1억이면 됩니다. 1억.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자, 이걸 많이 물어보시죠 또. 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제? 보증금 9억 원을 주어야 하잖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쵸?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잘 가라고 얘들은 뭐예요? 줘야죠.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10억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전세 세입자 9억 원에 있는데 그럼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9억 원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9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어떻게 된다? 네. 대출 받아서 준다?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동구미 분들, 우리 생금이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죠. 빙고. 주기 뭘 줍니까? 팔면 되지. 매각하면 안 돼요? 매각하면? 신협에서도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신협에서 야 오늘 나갈게 내일 나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매각하면 되잖아요. 1억 놓고 있다 매각하면 되죠. 매각하면 되죠. 안 팔리면? 팔린다면 보장이 없다. 오케이. 안 팔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럼 1억에 사지 말고 5천만 원에 사세요.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야죠. 자, 우리 동금이 분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잘 알아보는 겁니다. 해당 상가가 얼마에 매각이 가능할지, 현재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거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금 봤을 때 10억에 팔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저 상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1억만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억 플러스 9억을 인수했더니 10억인 상가가 됐어. 그리고 취등록세 냈더니 10억 5천만 원이야. 자, 그럴 수 있죠. 이건 명도도 필요 없잖아요. 재계약 바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상가를 10억에 밖에 못 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얼마에 매입하면 되죠? 2천만 원에 매입해야죠. 아니, 매입 안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법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가를 그런데 봤는데 야, 이 신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12억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1억 원 주고 매입을 하고 있다가 신협 너 언제까지 있을 거니? 이제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협이 뭐라 그러죠? 나가기 싫어.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너희 나한테 좀 월세 좀 줄래 이제는? 나도 1억 넣었으니까 월세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해하셨나요?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안 해야죠. 그리고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투자를 한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돈을 잃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두 사람 간에 가격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자, 즉 입찰자가 자신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어떤 가격을요? 내가 매입할 금액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금액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경매, 공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정말 작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하십시오라고 등 떠민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 절대 등 떠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신협 같은 곳은 나가기 힘드니까 월세를 올리면 되겠네요. 월세를 올리겠다. 신협 못 나가니까 그냥 월세 많이 받으면 어때요? 월세를 받으면 보증금이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실투자금이 올라갑니다. 욕심 부리면 부러집니다. 월세를 모르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이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신협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9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신협 상가 같은 경우에 내가 딱 보고 나서 12억에 팔 수 있어, 13억에 팔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손실 없이 수익 1, 2억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 상가의 가치가 정말 좋은 상가다. 그럼 내가 이 신협을 내보낼 거다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죠. 월세 더 주십시오. 그러면 신협이 뭐라 그러죠? 나갈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6개월 기다리십시오. 하고 나서 매수자를 찾겠죠. 그런데 신협이랑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중간에서 밀당을 잘해야지만이 협상이라는 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당긴다. 그러면 그 협상의 끈은 부러지기 마련이죠. 자, 동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것만 쭉 당기다 보면 탕 부러져요. 처음에 입찰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 상가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을 볼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 요구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갑니다. 아시겠나요? 우리는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연애 때 밀당을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밀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중간에서 내가 원하는 그 조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할 것입니다. 이 밀당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